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그림 안으로 끌어들여서 마치 그 그림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프로코피에프 같은 경우 또는 슈베르트 같은 작곡가들의 작품은 그냥 우리가 멀리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그 그림의 일부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바그너는 정말 듣는 사람의 목을 조르는 것과 같이 절대 놔주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바그너의 음악을 아주 사랑하거나 또는 아주 중요하거나 그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바그너의 음악을 이제 바그너 오페라를 그동안 지휘를 하고 반지 사부작도 이제 지휘를 했었고요. 근데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저에게는 또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이제 국립 오페라단 측으로부터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너무나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번 그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주제할 점은 2명의 트리스탄과 2명의 이졸데 이렇게 더블 캐스팅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성악가들이 날마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케스트라 입장에서는 날마다 다른 배역의 트리스탄 또는 이졸데와 같이 연주를 해야 한다라는 점이죠. 그 점이 오케스트라 입장에서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또 융통성 또는 유연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뮤지션의 입장에서 오페라라는 것은 최고의 예술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성악가가 있고 또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리고 연출가나 지휘자가 함께 작업을 해야 하는 작품이기 그런 예술 형태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그런 최상의 예술 형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사탕 가게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그런 바그너의 작품을 제가 또 보고 듣고 함께 연주할 거를 생각하니까 마치 그 사탕 가게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흥분감을 감출 수가 없고요. 오케스트라 입장에서 이런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작품은 매달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악가들의 그런 음성을 잘 들어가면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저희가 연주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물론 오페라만 전문으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는 아닙니다만 서울시향의 최고의 성과와 최고의 결과물을 내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바그너와 함께 폐쇄 공포증을 느끼시면서 달콤한 캔디를 드시면서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연출가가 바라본 트리스탄과 이솔데 어떤 작품인지 이 작품은 지금 현재 우주와 멀티버스를 배경으로 하는 만큼 독특한 매력이 있는데요. 전반적인 연출 컨셉은 어떤 것인지 슈테판 멜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Also erstens mal kann ich natürlich alles unterstreichen, was Jaap van Zweden gesagt hat. Und Sie sehen schon, wenn nur drüber spricht, diese Emotion, das steckt alles in diesem Werk drin. Man kann sich allerdings auch langsam Wagner nähern, so wie ich. Am Anfang kam mir viel zu nah. Inzwischen könnte ich jeden Tag den Tristan hören. Das ist auch das Großartige an dem Werk. Man kann immer wieder was Neues entdecken. Aber der Gedanke des Universums hat auch mit dem universellen Gedanken zu tun, der Liebe und Freiheit miteinander verbindet. Und wenn man nur diesen berühmten Anfangsakkord nimmt, über den ganze Generationen von Musikwissenschaftler sich schon den Kopf zerbrochen haben, ohne diesen Akkord wirklich gerecht zu werden. Diese zwei chromatischen Linien, die schon
fast das ganze Werk, fast diese ganzen 5,5 Stunden beschreiben. Die eine Linie sinkt todessehnsüchtig hinab, die andere steigt Sehnsucht, wie das Wort sagt, sehnsüchtig nach oben, als wollten sie nach den Sternen greifen. Und wie will man dieses Unsagbare, was in dieser Musik steht, an Sehnsucht, an Verlangen ausdrücken, da schien uns eben das Universum gerade das Richtige dazu zu sein. Für Wagner bedeutet Liebe hat immer auch etwas mit Erotik zu tun, mit Begehren. Und für Wagner bedeutet, glaube ich, in dieser Oper das Begehren das Meer. Und die handelnden Figuren sind die kleinen Schiffchen, die in diesen Wellen auf und nieder ringen. Und für uns ist eben das Meer das Universum und die Sterne sind die vorüberziehenden Wellen. Soll ich mal einen Stopp machen, damit man es übersetzt? 일단 지금 저희 지휘자님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까 보시듯이 이 작품을 설명하시기는 해도 많은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듯이 이 작품이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지닌 작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바그너 작품을 접하면서 전 좀 천천히 스며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매일 들을 수 없었던 트리스탄과 이즈몰드 작품이었다면 오늘날은 매일매일 들을 수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새로운 특별한 점을 그 작품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저희가 우주라는 배경을 선택한 거는 유니버스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랑과 자유를 이어주는 그런 유니버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트리스탄 화음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은 연구하시는 전문가들도 이 화음에 대해서 머리를 붙들어보면서 어려워하셨었는데요. 이는 이제 반응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전체 5시간의 작품을 설명하기 아주 좋은 그런 반응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음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즉 죽음을 조금 상징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른 하늘은 올라갑니다. 즉 별을 향해서 그리움을 표현하듯이 올라가는 음입니다. 이런 음악 안에서 이제 그리움 그리고 욕망을 표현을 했고 이러한 특징을 어떤 배경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저희는 우주가 정답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그너에게는 사랑은 항상 좀 섹슈얼한 그런 의미도 같이 지니고 있고 욕망 또한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개념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 욕망은 바그너에게서는 바다로 표현이 되었고요. 또 이제 그 별이라는 점은 바다의 파도에서 위아래로 출렁이는 배들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바다를 우주로 이번에 연출을 했고 그리고 그런 작은 배들을 별들로 저희는 이번 연출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이미지를 좀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아직 끝이 끝났습니까? 그럼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보시는 이런 무대 장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혹시 조금 더 설명이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Ja, also Sie haben jetzt 3 Bilder für 3 Akte gesehen. Wagner hat diese Oper eine Handlung genannt, weil es ihm nicht um die äußere Handlung ging, sondern um die nach innen gewandte Handlung der Figur. Und es ist also sozusagen eine Wanderschaft durch das Innenleben von Tristan und Isolde, was auch die ganze Musik drückt viel mehr ausmacht, als die Worte sagen können, obwohl es eine sehr besondere Sprache ist. Und das ist auch die Herausforderung für jede Regie, diesen inneren Handlungen
der Musik auch den Raum zu geben, auch den Sängerinnen und Sängern den Raum zu geben und trotzdem natürlich die visuell zu begleiten. Und Sie sehen hier im ersten Akt eine Art, das ist schon der dritte, im ersten Akt haben Sie so eine Spirale gesehen im inneren Raum einer Kapsel und diese Spirale ist sozusagen wie der goldene Käfig von Isolde, in dem sie noch gefangen ist und aus dem sie ausbrechen will. Und erst mit dem Liebestrank, dem die Möglichkeit gibt, das auszudrücken, was eigentlich die ganze Zeit in ihnen brennt, wird sich die Spirale öffnen und wird einen Raum freigeben für diese unstillbare Sehnsucht dieser beiden Titelfiguren, bis der König am Schluss mit dem ganzen Chor, der die Realität verkörpert, da hineinbricht. Das ist eigentlich in jedem Akt so bei uns, dass der König mit seinem Gefolge in die Traumwelt hineinbricht. Im zweiten Akt löst sich der Raum auf, wird sozusagen schwerelos und es wird ein Spiegelraum, man wird Sterne auch im Hintergrund sehen und die zwei sind in ihrer Wirklichkeit, in der Parallelwirklichkeit, wenn Sie so wollen, konkreten Utopie, bis der König wieder hineinbricht und seinen unfassbar schönen, ich weiß nicht wie lange bei dir, 13 bis 15-minütigen Auftritt hat, der das eigentliche Opfer ist der ganzen Geschichte. Soll ich noch was zum dritten Bild sagen? Also nur kurz, wegen der Zeit. Das dritte Bild, das zeigt eine dystopische Landschaft, in dem kein Leben mehr ist und in dem dann, wir zeigen nicht das Scheitern einer Liebesgeschichte, sondern wir zeigen die Utopie einer Liebesgeschichte. Das heißt, wir zeigen, dass es jederzeit möglich ist, wieder neu zu beginnen. Bei Wagner ist das zwar erst nach dem Tode, aber die Hoffnung, die stirbt zuletzt und bei uns soll die Hoffnung überleben. 네, 일단 세 가지의 사진 그림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그림들을 보셨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행위를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그너는 이 작품을 오페라라기보다는 어떤 행위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는 이제 어떤 외부적인 행위가 아닌 내부 인물 안에 내면적인 어떤 행위를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어떤 뜻이냐면요, 내면의 어떤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내면의 여정을 떠나는데 그것을 이제 음악적으로 표현을 하게 됐고, 어떤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음악으로 조금 더 보여드리기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첫 번째에 봤을 때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나선형 구조물을 무대 가운데 중앙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선을 시각화했고요. 이 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금장으로 된 감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감옥에서 이졸데는 탈출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탈출이 성공하는 건 사랑의 묘학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요. 본인 내면 안에 있었던 걸 표출을 하면서 이제 그 공간, 나선형 공간에서 탈출을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움에 사무쳐서 이제 그 그리움을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왕 아르피와 합창단이 등장하면서 이 세 개가 분리가 됩니다. 사실 이 작품은 모든 각 막에서 왕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유토피아가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막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무중력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 작품이 이루어집니다. 이 공간은 거울과 그리고
배경에는 별들이 보여지는데요. 둘만의 세계, 둘만의 이제 어떤 그들만의 세계의 유토피아가 있는데 이때 또다시 마르키 왁이 등장을 하면서 13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본인의 곡을 하면서 이 유토피아가 또 한 번 다시 붕괴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막으로 또 이동을 하면서 이 공간은 디스토피아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생명체가 없는 그런 존재가 없는 어떤 공간을 표현을 했고요. 근데 이런 디스토피아가 사실은 실패가 아닌 어떤 붕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어떤 사랑의 유토피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그너 또한 새로운 성공을 죽음 후에서야 또 하긴 했지만 저희는 어떤 희망이 있다면 언제든지 뭐든지 할 수 있고 희망이 가장 마지막에 죽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상과 분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우주복 또는 뭐 해군 군복을 통해서 영감을 받으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디자인에 대해서 슈테판 한 번 더 얘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Großartigen Schlussgesang von Isolde kommt ja auch der Weltatem im All buchstäblich singend, klingend herüber. Also diese Universumanlage, die steht eigentlich schon im Text. Und diese Kostüme zitieren sowohl Historisches wie sind Anleihen aus Science Fiction. Sie sollen Schutz und Verletzlichkeit gleichzeitig zeigen. Zum Beispiel, das sind auch Anleihen von Isoldes Schutz im zweiten Akt. Nicht einfach zum Spielen mit diesem Kostüm, aber die Kostüme sollen sich auf dieser großen Bühne eben auch vergrößern. So wie Inszenieren ja immer heißt, die Lupe auf einen bestimmten Aspekt setzen, um diese zu vergrößern. Und das versuchen wir in den Kostümen eben auch mitzuzeigen. Ich könnte noch so viel erzählen, aber ich glaube, die Zeit, Sie müssen einfach kommen. Allein schon wegen des Werks, der Musik und der Darsteller. Es ist ein in jeder Beziehung grenzüberschreitendes Werk. Für die Musiker, für die Sängerinnen und Sänger, für die Zuschauer, aber es lohnt sich. 네, 일단 의상에 대해서 제가 몇 시간 동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이 의상은 역사적인 어떤 특징도 반영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제 좀 나약함과 그리고 강인함, 어떤 보호를 하려고 하는 대상의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막에서 보여주는 이제 저런 이졸데의 의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크게 의상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무대에서 돋보기 효과처럼 이 인물을 의상을 통해서 더 돋보이게 크게 좀 연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작품은 사실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뮤지션 이제 저희 뮤지션들뿐만 아니라 저희 성악가 그리고 모든 프로덕션 팀이 이런 경계를 허물면서 만들어가는 크나큰 대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대와 의상이 만나서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몹시 기대됩니다. 자, 출연진 얘기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이 두 분은 바그너 작품에 특화된 성악가들이시고 그동안 어떻게 각자의 캐릭터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 특히나 체력 소모가 굉장한 작품이니 어떻게들 연습을 하고 관리를 좀 하고 있는지 한 분 한 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어트에게 좀 묻겠습니다. I think you prepare this role like you would any role, is that you are, as a
musically secure as you can be, which gives you the freedom on the stage to, rather than sing what's there, is to sing and act what isn't there. And to do that, you have to know what's there extremely well, because this opera really is about two people who would rather be united in death than live apart from each other. And musically, Wagner takes that idea and just for 4 hours of music, wave after wave after unending wave of this longing, this need to be united. And it only resolves, these waves of music don't resolve until Tristan and Isolde are united in love and in death. And only then does the music actually bring us to a harmonious resolution, musically as well as emotionally and spiritually. I don't know that you can prepare for that properly. I think you just have to know your own voice, know that the conductor and the orchestras you're working with have the same approach that you do, that you want this to be a very special experience for the audience and for ourselves. And I think you need to approach everything, every performance you ever do, you approach that performance like it is the last performance you will ever sing. And I think that's a secret, is to sing everything like you're going to retire. 네, 어떠한 역할을 하든지 사실 그 배역을 준비하는 것 자체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대 위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성악가로서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연기하고 노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작품에 온전히 들어가야 한다. 그것을 온전히 이해해야만 그 무대 위에서 진정한 자유로운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작품은 두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끊임없이 다시 만나고자 하는 그런 그리움을 표현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4시간이 넘는 이 바그너의 작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끊임없이 그런 그 출렁이는 그리움, 다시 만나고자 하는 그 그리움의 물결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그런 그리움과 사랑은 죽음을 이후에 죽음을 통해서만 결국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두 사람의 그런 모든 감정 그리고 두 사람의 그런 그리움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또 도구가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 배역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리를 분명히 들을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오케스트라의 소리나 이런 것들에도 잘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특별한 경험이 성악가뿐만이 아니라 관객 그리고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용할 수 있었던 모든 접근 방법을 모두 총동원해서 마치 오늘 당장 은퇴할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배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동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또 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이졸데로서 캐서린 포스터의 말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관리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낯선 땅에 와서 하시는데 이 긴 기간 동안 어떻게 체력 관리나 작품에 대해 몰입할 수 있는지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this is an incredibly loaded question because all I can say is that my Tristan, my Isolde, and all of my work for Wagner has taken years. It's not taken weeks, it doesn't take months. I did 3 productions of Tristan and Isolde and then I put it down for 4 years. I wasn't going to do it again. This was just the most difficult role I'd ever had to learn, musically, emotionally, as a person. I started with The Ring in 2007 and my
singing The Ring ever since, virtually every year. And as I say, this is my 17th production of Tristan and Isolde, and I am still learning. I am still preparing. I am still finding things. The only thing I can say is that now I feel Wagner is getting into the bones. I'm starting to understand. To prepare for this, my singing teacher once said when I first started, you have to be musically gifted, you have to work with the voice, you have to have the aptitude, but you have to be mentally prepared too, and there is nothing more correct for Wagner. You have got to be ready in your mind. And discovering Isolde again, I started again in 2017, and I've done several productions, and every time I come back, there are certain sections I still don't get. To condition the body, I think I've been gifted with a lot of energy, so I think that's just something I've been gifted with. Musically, I've had to really work hard because my first job, I was a midwife, I delivered babies, I was in the hospital, so you could call that some kind of mental preparation, I suppose. But nothing has ever made me look at myself in the mirror than doing Wagner, doing Tristan particularly. And this is about a woman who wants to transcend where she is. She is forced to be in this cage. She is forced to be in tradition. She is sold. And Tristan, he loves her so much that he thinks by gifting her to the king, he's giving her the best he can because he doesn't feel he's good enough. But she doesn't want that. She wants to be with him. And at every turn, he just walks away from her until the very end. He walks away in death, and she decides, no, I don't want this, I'm going to go with, which is why this, for me, the last chord, when it resolves, is her peace of mind. She's decided she is in peace and she's going to join him, because the only place she can join him is in death at that point, and that's where they can be together, and that's where they transcend. So for me, preparing to sing Wagner is not just musically, and I have to agree with my great colleague here, if you don't know the music, you can forget trying to put anything else into this, because you are spending your whole time thinking, is it 2 beats, is it 3 beats? No, it's not this, do I come in here? You have to get to a point that you can let go. You can actually let go of the music and lean into what we have here is just an incredible maestro. And as I say, I'm learning again with his interpretation. So this is all together work, it's teamwork, and it's working together for a good 2 to 3 weeks and getting to know each other. That's all the preparation. And before I actually sing any role, I don't talk to anybody for 24 hours. I just go away and hide and mentally prepare. And physically, a lot of walking, which is very good here in Seoul. So there's a lot more I could say, but we're on a bit of a time thing. 네,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작품을 제가 그동안 바그너의 작품 가운데서는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한 3번 정도 트리스탄과 이졸데 작품을 하고 나서는 한 4년 정도 하지 않았었어요. 정말 음악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2007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반지를 했었고, 그 뒤로 거의 매년 이 바그너의 작품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제가 그 바그너의 작품을 할 때마다 계속 준비를 해야 하고,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성악 선생님께서 바그너를 하기 위해서는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어야 한다, 목소리도 타고나야 하고, 그리고 타고난 애티튜드가 있어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고 또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재능이 필요한 그런 작품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악가가 되기 전에 제가 처음으로 가졌던 직업이 조산사였습니다. 생명을 낳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것이 아마 저에게는 정신적인 그런 준비를 시켜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제 자신이 마치 거울로 저희 자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시켜주는 작품은 바그너 그 중에서도 트리스탄과 이졸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졸데라는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를 어떤 식으로든 초월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갇혀있는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계속 꿈꾸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트리스탄 같은 경우는 계속 자신의 임무에 충실히 하려고 하고 이졸데는 계속 자신을 벗어나려고만 하는 트리스탄과 어떤 식으로든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졸데가 자신의 내면의 평안을 찾게 되는 건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그런 평화를 찾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바그너의 음악을 듣거나 또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휘자의 해석을 믿고 그냥 음악에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2-3주 정도 함께 훌륭한 팀워크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공연 전 한 24시간 정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공연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2-3개 정도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죠. 네, 안녕하세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공연을 보게 될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한 가지 궁금증이 남는 게 지금 주연 배우분들도 전부 외국인 분이시고 연출 선생님도 외국인 분이고 의상이나 무대 디자인도 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럼 이 작품을 함으로써 물론 서울시향은 단원들한테 이 경험이 남겠지만 국립오페라단에는 어떤 자산으로 남을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답을 할까요? 네. 물론 이제 이 작품의 특성상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금 현재 이 순간에는 처음부터까지 만들어내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사실은 좀 더 세계적인 레파토어를 만들어서 우리 국립오페라단이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우리에게 무리가 있는 그런 작품일지라도 이걸 통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제작 능력이라든지 또는 기술적인 준비 상황이나 끝까지 맞춰내는 그런 모든 일들을 저희들은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하나가 블록이 쌓여져서 나중에는 몇 년 후에는 저희들이 우리의 힘으로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배우는 점은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작품 성공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슈테판께 질문입니다. 네, 연출 슈테판 선생님 질문인데요. 이막에서 코르누올도 없어지고 산막에서 가레올도 없어지게 되는데 원작과 상당히 거리가 생긴 거 아닌가요? 그 컨티뉴어티는 어떻게 이루실 건지. 이막은 원래 코르누올이 무대고 산막은 가레올이 무대인데 그걸 이제 무중력 공간에서 하고 또 다른 면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원작하고 좀 상당히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죄송한데요. 이막에서 어떤 것과 콘웰 코르누올 네. 이 원작하고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도움이
영어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스크립트 is Sie können das auch einfach auf Deutsch beantworten. Ich kann einfach für das, weil ich war die Original-Cast und ich war die Original Isolde. Und das Konzept, was Stefan hat gemacht, war für mich in 2018, 19 schon gebaut. Und eigentlich diese Inszenierung ist nicht anders als war zuerst geplant. Was wir haben gemacht, ist wirklich nur die Freude für uns alle. Das war Brian Register, ist unsere zweite Tristan, er war auch von der Originalcast und es hat uns beide sehr gefreut, dass wir kommen und wir können das auf einer riesen Bühne machen und wir können eigentlich die Originalkonzept verbreiten, verbessern und alles, was wir haben schon gemacht. Wir haben immer noch intim von der ganzen, from the stars, from the universe. It's to do with transcendence, it's to do with the hugeness of what love is, what is transcendent. Also ich verstehe Ihre Frage. Kann ich kurz bis hierhin übersetzen? Dann können Sie weitermachen. Ist das in Ordnung für Sie? 네, 일단 제가 이 질문에 답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원래 원작 이졸데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제가 좀 답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브라이언 레지스터, 저희 테너, 이번 트리스탄을 맡은 테너분도 원래 원작을 맡았었는데 저희는 사실 원작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큰 무대에서 초월적인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확장이 되는 것에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큰 무대를 올릴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Das Großartige, das hat Jaap ja in seiner Einführung auch gesagt, das ist das gemeinsame Arbeiten von so einem Werk. Die Inszenierung, die Kerstin Vossen anspricht, hat die vorgestellte Wirklichkeit, den Traum und die Realität hintereinander gestellt. Wir versuchen nun, die beiden Ebenen auch in der Bühne zu verschmelzen. Und es gibt eben die Realität und es gibt die Innenwelt der Figuren. Wenn Sie Schloss Cornwall meinen, ist es die Realität. Wir versuchen hier die Innenwelt zu zeigen. Und wie wollen Sie Transzendenz, Ewigkeit, unendliche Sehnsucht in einem realen Schloss darstellen? Wir versuchen eben das andere zu visualisieren, was sehr viel mit Raum und sehr viel mit Licht und noch mehr mit der Musik, die sich in den Räumen entfalten soll, zu tun hat. Und natürlich über die Darsteller. 네, 일단 지금 저희 지휘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이 일단 가장 중요한데 이번 작품에서도 협업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고 또 저희 소프라니스트 포스터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원래 원작에서는 이제 꿈과 현실을 순차적으로 그려내는 원작의 작품이었다면 저희의 이번 연출은 이 현실과 그리고 꿈을 하나의 차원, 같이 녹여질 수 있는 차원으로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즉 지금 콘웰 궁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외부라는 이제 현실을 나타내는 어떤 장치고요. 저희는 이제 내면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우주라는 배경을 선택을 했습니다. 내부를 표현한다는 건 어떤 초월적인 영원한 사랑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주라는 공간을 선택을 했고요. 이번 연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 그리고 조명,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이러한 초월적인 어떤 그리움과 사랑을 시각화하고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아까 먼저 좀 손든 분이 계시니까요. 좀 질문 좀 짧게 좀 해주세요. 좀 시간이 좀 오버가 돼서. 스웨덴 관중과 헬스켈톤 그리고
최상호 감독님한테 각각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쯔베덴 감독님에게는 그 예술전당 오페라 극장이 공연장인데 여기서 그 연주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술전당 오페라 극장은 바그너 대편성 오케스트라를 구현하기에 구조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 지휘자로서 이 공간의 음향적인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고 극적인 사운드를 구현하실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헬 스켈톤에게는 헬덴 테너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호주 출신으로서 이 독일의 바그너 오페라를 이렇게 영웅적인 테너라는 별명이 붙게끔 하게 된 뭐 특별한 비결, 이런 어떤 특히 무게감에서 오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최상호 감독님께는 보도 자료에서 이번에 지금 이 작품을 통해서 바그너의 본질을 체험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바그너의 본질에 대해서 그냥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hall I ask it? Well, first of all, the space is of course always limited in the opera houses. But you have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a few halls in the world who have limitations. And I have been working in one of them. It's Amsterdam, the Concertgebouw. And the other, one of the other great stages in the world is the Musikverein in Vienna. And so what I did, especially the last 10 days, because we started to rehearse 10 days ago, is that I asked our staff to create exactly the same space in our hall where we rehearse as the space in the opera house. If you would come and see, we are very packed together, we sit very close together, and we can almost, I would say, smell each other when we play. That is actually the best way how to work together. When I was asked to think at the New York Philharmonic, when the hall was renewed, I said I would prefer a small stage, and everybody was very, I would say, unhappy with that. And I said, but my preference is to have a small stage, because when you sit so close together, you can really hear each other actually the best. So, of course, it is not always pleasant for the people to sit in a small space, but it serves actually very well the music. So I am not only negative about this, I have also some positive feelings about this small stage. But of course, there are limitations, and these limitations you know before you start to rehearse an orchestra. I went several months ago. I went to the opera house to see actually to see the stage and to see how small the pit is. And then I said to my people, just create the same space in our space here. And we are working now already for 10 days, and people actually, nobody's complaining at the moment. So I think that we are getting used to this space, and now it is of course very important that we go to the space, because I have no idea till now how actually the opera house sounds. 네, 어느 공연장이나 어느 공간이나 제약은 있게 마련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근데 세계에 무수히 많은 그런 공연장 중에서 정말 완벽한 그런 공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제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암스테르담의 콘세르토바우하고 그리고 무지크페라인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서울시향이 리허설을 한 열흘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서울시향 지원
관객들에게 한 가지 요청했던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향이 리허설하는 공간과 똑같은 공간을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안에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연주자들끼리 연주를 해야 되는데요. 서로 옆에 사람 냄새를 맡아가면서 연주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게 매우 저는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 필하모닉이 그 새로 레노베이션된 공연장 갖기 전에 이전의 공연장은 사실 무대가 매우 좁았었는데요. 그 작은 무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런 작은 무대를 좋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대가 작으면 오히려 연주자들이 음악 소리를 더 잘 듣게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오케스트라 피트가 작은 것에 대한 그런 제약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제가 오페라하우스를 방문을 해서 무대 상황이 어떤지 그 오케스트라 피트가 어떤지를 직접 봤는데요. 직접 소리를 제가 그 안에서 들어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To answer your question, Heldentenor is not a nickname. Heldentenor is just the German word for heroic tenor, and which has been retroactively applied to people who sing this repertoire. I'm one of probably hundreds, maybe thousands of Heldentenors on the planet. I've just done more Tristans than most of them, that's all. 네, 헬덴 테너라는 말은요, 어떤 닉네임이나 그런 별명이 아니라요, 이 영웅적인 테너라는 뜻의 그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그냥 수백 수천 명의 그런 핸델 테너 중 하나로 일컬어질 뿐이고요. 다른 성악가들보다는 조금 더 트리스탄에 그런 잘 맞는 그런 성악가라서 그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노래할 때 특히 바그너 작품을 하면서 헬덴테너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역할들을 바그너 작품을 한 서너 작품 했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어떤 것이 바그너의 본질인지 어떤 것이 정말 바그너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품을 공부하고 할 때는 도대체 어디에서 끝나고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무한 선율이에요. 선율이 끝이 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탈리아 오페라 같은 경우는 아리아 끝나면 레치타티보, 듀엣 끝나면 또 합창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잘 되어 있지만 바그너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율이 끝이 없고 계속 이어지는 마치 웨이브처럼 바다의 웨이브처럼 흘러나가는 것이 바그너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한 사람마다의 캐릭터에 맞는 라이트 모티브가 또 다른 작곡가들에 비해서 훨씬 도드라지고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트리스탄이 등장하기 전부터 나오는 트리스탄의 멜로디가 나올 것이고 이솔데가 나오면 이솔데의 멜로디가 나올 것이고 여러분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라이트 모티브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게삼트 쿤스트베르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학적인 거, 연극적인 거 모든 것들이 다 융합해서 하나의 큰 오페라의 큰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또 바그너의 본질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리스탄과 이솔데를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랑과 죽음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나서 모두가 사랑하고 또 한 세대를 살다가 가는 죽음을 맞게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 바그너 음악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이 바그너의 음악과 예술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는 것들이 바로 바그너의 본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도 장시간 연습을 마치고 와서 오늘 진행을 하는 거고 내일 또 바로 연습이 진행돼서 많은 질문 있으시겠지만 좀 양해를 구하고요. 이것으로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요. I would like to say one other thing because I would like to say one other thing about the question of the lady there about the production and the Tristan und Isolde.
I just want to mention that there are fantastic Korean singers as well who are singing with us other roles, and they are very impressive. My assistant is a Korean wonderful young conductor, and if there is one thing I'm here for the coming seasons, is that I work as much as I can with Korean artists. I will do next year a program that we are working again with young Korean conductors, and of course it is my intention to be the best ambassador for this country, with to have as much talent in this country who are coming to work with me and to perform with me. Of course, this is a special production, but I'm sure that in a few years' time you will have Korean Isolde, Korean Tristan, and so because I understand your question very well, but at least I can say I'm here to really promote all the Korean talent as much as I can. Yes? Okay. Thank you so much. 말씀해주신 그 기자님의 그 질문에 제가 한번 그 첨언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번 그리스탄과 이주얼의 작품에서 그런 그 해외 성악가들뿐만이 아니라 아주 판타스틱한 훌륭한 한국 성악가들과도 함께 공연을 한다라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그 작업하는 한국 성악가들의 그런 실력이 너무나 인상적인 그런 공연을 보여줬다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함께 지금 저희 서울시향의 부지휘자와도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의 그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과 내년에도 계속해서 작업을 할 거고, 한국의 젊은 지휘자들도 양성하는 일을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곳에 그 한국의 그 서울시향의 음악 감독으로서 한국을 알리는 대사의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재능 있는 인재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그들이 저희와 함께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작품이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몇 년 뒤에는 우리가 한국의 성악가로 한국의 이졸데와 한국의 트리스탄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한국의 인재들을 계속해서 양성하고 육성하는 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이네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립오페라단 2025년 정기공연 크리스탄과 이졸데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식사가 준비될 예정이니 하나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